안녕하세요. 편한생활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 내년부터 수급 자격이 바뀌고 자격이 중단되는 분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는 해당되는지,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몰라서 놓치면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기초생활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고 자동차 재산기준, 근로소득 공제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여러 항목이 개편됩니다. 그 변화로 인해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내년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격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는 걸까요? 첫 번째 변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2025년 대비 6.42% 오른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자체가 오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즉 약 62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이 기준이 올라가게 되죠. 좋은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기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득도 같이 오르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오르거나 근로소득이 조금 생기면 그걸로 기준을 넘게 돼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 자동차 기준 완화는 득일까 실일까? 정부는 자동차의 재산 환산 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간주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까지는 인정해주고 차량 종류나 용도에 따라 일부 제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목적이나 근로활동을 위한 경차나 화물차 등 기초생활급여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준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적용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행정상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세 번째 변화,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바뀝니다. 이건 고령 시니어분들께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만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60세 이상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60세에서 64세 사이에 일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생겨도 일정 금액까지는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바뀐 겁니다. 이건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공제 신청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지만 복병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심사 단계에서 은근히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사실상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도적으로 사라졌지만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급전환 신청을 하거나 자격 유지 심사를 받을 때 자녀가 외제차를 몰거나 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기관과 상담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기초생활급여가 중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72세 김정수 어르신 사례입니다. 2023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약 58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재심사를 받으면서 자격이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김 어르신은 그동안 자녀와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자녀 명의의 차량이 본인 주소지로 등록되면서 자동차 재산이 본인 명의로 잘못 간주되어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겁니다. 김 어르신은 자녀가 등록만 했지 본인은 차량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행정 시스템에선 이를 본인 소유 차량으로 간주한 것이죠.
이처럼 아주 사소한 행정착오 하나로 수급이 끊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명의로 등록된 재산과 차량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내 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재산이나 차량이 떨어 있다면 즉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지 변경, 세대 분리, 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도 수급 자격 심사에서 아주 민감하게 적용되므로 이사를 하시거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기셨다면 그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소득 증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소액 알바, 지인에게서 받은 용돈, 계좌 이체 기록 같은 것들도 행정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매달 2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고 있다. 이러면 이게 그냥 용돈이라 해도 행정 시스템에서는 정기적인 외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인 용돈임을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 일시적인 송금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수입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해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자녀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내가 혹시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인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내년에 탈락 대상일까 봐서 불안하다면 반드시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복지 멤버십 등록 여부 확인. 복지 멤버십에 등록되어 있으면 정부가 자동으로 각종 복지 제도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연계해줍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복지 멤버십 등록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주기적인 수급 자격 검토 알림 신청. 카톡이나 문자로 내 자격이 바뀌었는지 심사 일정이 언젠지 알려줍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해요. 세 번째, 시청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직접 문의. 복잡한 서류보다 한번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내년에 수급 적용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주의하지 않으면 생계를 좌우하는 자격이 끊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나는 해당될 수도 있겠다, 이번 기회에 가족도 한번 챙겨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정보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